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빠입니다. 오늘 태풍이 또 큰 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카페에도 임시 휴무를 하고 예약자분들 다 환불해 드렸고, 그러고 이제 민박집도 전부 다 환불해 드리고 오늘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쪽 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가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환불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박집도 임시로 쉬는 날이고 카페도 쉬어서 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민박집을 만드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기대 수익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는 말에 설득력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내년 8월까지 이제 모든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평일까지, 그러니까 365일.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이번 달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모든 예약이 끝났어요. 1년치가 다 끝난 거예요. 평일까지. 지금 4년째 저희는 풀 부킹이에요. 평일까지.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5년째가 되는 거죠. 5년째 이제 1년 동안 풀 부킹이 되는 결과를 이제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이 잘 되는 그런 민박집으로 유명하고, 지금 5년째 내년까지 해서 이제 5년째 그렇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신빙성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뭐 단순히 그냥 사업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민박에 대해서, 이 시골 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말이 더 들으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 예약이 마감돼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이제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민박을 할 때 기대 수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민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의 기대 수익. 나는 민박을 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나 그냥 뭐 많이 벌면 좋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박은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숙박업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적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박에 15만 원일 때, 만약에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빌려줄 수 있는 집이 하나다. 그러면 한 달에 25일 예약 일수를 잡을게요. 한 달에 25일. 5일 정도는 쉬어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이 하나다. 그러면 1박에 15만일 경우에 한 달에 25일의 예약을 받으면 37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빌려주는 집이 두 개다. 그러면 25일씩 두 채니까 50일. 750만 원이에요. 빌려주는 집이 세 채다. 그러면 25일 곱하기 세 채. 75일. 그러면 1125만 원이고, 네 채다. 그러면 25일 곱하기 4, 100일. 그래서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에요. 제가 왜 네 채까지만 말씀드리냐면, 부부 둘이 했을 때 저희는 네 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세 채예요. 세 채인데, 네 채를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는 세 채도 힘들어요. 세 채의 컨디션을
항상 그렇게 매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하루 종일 청소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채를 뭐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25일씩 예약을 다 받아서 되면 한 달에 1,5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채를 하면. 엄청 큰 수익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 세 채를 한다 그랬잖아요. 세 채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125만 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5만 원으로 잡은 거고 저희는 14만 원짜리 집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1만 원짜리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지금처럼 예약이 되면. 그러니까 매달 시골에서 민박만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기대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투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사정상 예를 들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연금이 나와. 나는 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라고 잡아봅시다. 200만 원의 연금이 나오시는 분이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돈만 어디서 더 나오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15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집 하나만 지어서 그거의 예약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면 그러면 한 달에 약 300에서 370만 원의 돈이 벌리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채 방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한 채만 더 잘 만들어서 예약률을 높여서 자기 기대 수익만큼만 벌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돈을 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750만 원이 벌리면 당연히 여기서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750만 원이지만 민박의 특성상 운영비랑 이런 거 다 빼고 그래도 남는 돈이 한 60, 70%는 돼요. 왜냐하면 민박이라는 게 지어놓고 나면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이제 몇 년 지나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아주 크게 리모델링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목돈이 확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소모품을 계속 교체해 주는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매달 나눠보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박을 하실 때 돈이 잘 벌리는 동안에는 일정 금액을 그런 약간 그 아파트나 관리비 대손 충당금 같은 개념으로 예비비로 빼놓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한 10% 정도만 빼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7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면 매달 75만 원 정도의 돈만 따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그러면 1년 모으면 그 돈이 거의 750에 한 900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그럼 매년 900만 원 정도의 그 수리비로 모아 놓으시면 그걸 한 2, 3년 모으시면 그러면 웬만한 고장은 다 그걸로 수리비가 다 감당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리모델링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 바꿀 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바라는 기대 수익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지 600만 원이 필요한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기대 수익을 왜냐하면 투자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민박집에 쓸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래도 몇 천만 원부터 억대로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 5천만 원의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내가 뭐 빚을 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4, 5천만 원이 다다. 그러면 토목공사나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채를 제대로 지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한 6, 7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두세 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투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나 어쨌든 쓸 수 있는 돈과 나의 기대 수익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손실이 없는 거죠. 나중에 늘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채를 내가 처음에 기대 수익이 뭐 한 300만 원이어서 한 채만 가지고 예약률을 높여서 300을 벌다 보니까 민박을 하다 보니까 민박이 재밌어요. 재밌고 아니 나 이거 한번 더 크게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쌓였고 예약이 잘 된다는 얘기는 예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예약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몇 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또 더 받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투자를 뭐 대여섯 채 놓고 예약률이 떨어져 버리면 나머지들이 관리비만 들어가고 한마디로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면 손해니까. 그래서 먼저 기대 수익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민박을 하다 보면 또 추가 수익이 생겨요. 추가 수익이 뭐냐면 이제 뭐 실례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런 데 오시면 다 바베큐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바베큐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그 그릴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그릴에다가 이제 숯을 넣고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리는 거에 2만 원씩을 받아요. 제가 1년 동안에 바베큐 해서 버는 돈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이 되세요? 꽤 커요, 금액이. 알려드리면 1년에 약 8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그 바베큐 하는 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웬만한 저가 그 바베큐 하는 걸 돈을 모아서, 왜냐하면 그건 다 현금을 주세요, 저한테. 하고 2만 원이기 때문에 다 입금을 해 주시거나 뭐 그냥 2만 원을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계속 모아요. 모아가지고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소모품을 사러 가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현금으로. 이케아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어치 쇼핑을 해요. 필요한 거. 교체해 줘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내 돈을 들어가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그런 소모품을 살 때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 카페를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열면 서비스의 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식을 이 카페에서 드시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손님들은 굉장히 좋으신 거죠. 숙박하는 사람들만 딱 여기 안에서 아침에 여유롭게 아침에 식사를 하고 풍경을 즐기시고, 그리고 이 카페에서 오셔가지고 음료수를 사 드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추가 수익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민박이 잘 되면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를 해서 추가 수익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는 추가 수익의 관점, 기대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보통 다른 사업들은 얼마가 벌릴지 계산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민박은 약간 사업 특성상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딱 정해져 있는 고정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숙박비라는 고정값이 다 고정값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일에 예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일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시설을 만들면 될까?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입할까에 대해서까지는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20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20일이라는 예약률을 받을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설정하고 그러면 이제 몇 채가 필요한지는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집이 몇 채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맨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제 경험상은 솔직히 4채가 거의 저는 맥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4채까지 필요하다. 4채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벌려요. 예약률만 높으면. 저희가 3채를 해서 한 달에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서 검증이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3채 하는데도 조금 버거워요. 3시가 입실 시간인데 체크인 시간이 3시인데 체크아웃이 저희는 10시 반 그리고 체크인 시간이 3시예요.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러니까 30분 빼니까 4시간 반의 시간이 있잖아요. 4시간 반에 3채를 치우면 어떤 날은 한 30분 정도 남아요. 2시 반 정도에 끝나는 때가 있고 보통 2시 정도에 끝나요. 이제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손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이제 3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이죠. 그래서 민박이 또 매력적인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고 나면 사실 손님은 손님의 시간을 쓰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일하는 거예요. 짧고 굵게 일하고 또 그 이후 시간은 우리는 정원도 가꿔야 되고 주변 다른 부분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 자유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3시 전에 모든 그래서 제가 4채가 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아무리 빨라도 한 채에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엄청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2팀만 있어도 벌써 그 2채를 치우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벌써 거기서 3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이 남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시에 퇴실을 시킨다고 치고 5시간을 잡아봅시다. 그럼 2시간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2채를 정말 1시간씩 빨리 끝내야 딱 5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팀이 3시에 딱 맞춰서 오진 않겠죠. 어떤 팀은 4시에 오는 팀도 있고 5시에 오는 팀도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3시 전에는 모든 컨디션을 완벽하게 끝내놔야 3시에 맞춰서 오는 손님들도 바로 입실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부 둘이 하려면 4채가 제가 볼 땐 진짜 맥스고 이것도 되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 청소를 더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해본 그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민박을 해본 경험상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아무리 그 전 사람이 깨끗하게 쓰고 나갔어도
정말 깨끗하게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1시간이 걸려요. 집을 하나 청소하는데, 완벽하게 청소하는데. 그러면 내 채면 아무리 다 깨끗하게 쓰고 나갔어도 하는데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계속 청소만 하는데도 4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직원을 써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직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만약에 여러 채 만들었는데 직원을 구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3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3채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시골에서 예약률을 그렇게 높였는데 3채 이상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나 1,500만 원 버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만 원이 더 벌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500만 원의 가치보단 저와 와이프의 체력이나 우리의 시간이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0원에서 500만 원의 차이는 같은 500만 원이지만 엄청 큰 거죠. 하지만 1,000만 원 구간에서 1,000만 원과 1,500만 원에서의 500만 원의 차이는 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500만 원은. 내가 지금 수입이 0원인데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엄청 중요한 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00만 원까지 벌었어요. 근데 1,500, 거기서 500을 더 벌기 위해서 나를 진짜 혹독하게 나를 다루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살아요. 살고도 남아요. 우리가 무슨 여기 시골에서 무슨 호화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호화 생활 할 것도 없고,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어떤 일을 하든지 1,000만 원만 벌면 시골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 수익을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내가 가진 투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을 몇 채까지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몇 채를 지어야 되는지 결정되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예를 들어 2채를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2채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대 수익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